안녕하세요. 마찰학과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오늘은 머편의 세 번째 책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미식의 테크놀로지를 소개합니다. 츠지 요시키 지음, 김현숙 번역. 중앙북스에서 2009년에 처음 편했고 2016년에 재출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머편에서 미식의 테크놀로지를 추천했을까요? 여러분은 진정한 미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책의 저자 츠지 요시키 교장이 이야기한 미식은 부자들을 위한 화려한 식사가 아니라 식에 있어 문화적인 행위가 곧 미식이라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농부와 어부를 포함한 생산자들과 요리사, 그리고 음식을 대하고 먹고 소비하는 일반인들이 미식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생산자와 요리사나 소믈리에, 서비스 스태프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나라의 미식 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추천사에서 음식은 예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음식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미디어에는 관련 콘텐츠가 차고 넘친다. 대중은 이를 통해 음식을 넘어 음식 문화까지 소비한다. 음식이나 식당 정보가 뉴스에 버금가는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맛 정보를 쫓아 굳이 발품을 파는 일이 유행을 넘어 일상이 되었다. 그야말로 맛집과 음식 문화 열풍의 시대이다. 모두가 음식을 말하지만 품격과 수준을 높여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은 아직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 과정이 오지 탐사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음식 세계를 원한다면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이기도 하다. 음식 문화 수준을 예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 시대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선 예술 창작에 걸맞은 치열한 영혼의 갈망이 필요하다. 음식 교육자인 츠지 요시키는 이 책에서 음식이 예술이 되어가는 길을 찾는다. 인간이 음식에서 예술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하나의 인간 드라마이다. 그 드라마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날카로운 채찍이 느껴진다. 어제는 뉴욕에서 1987년부터 베스트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로 명성을 얻고 있는 데이빗 블레이를 소개하였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블레이 베이커리와 레스토랑 다뉴브가 폐쇄되었지만 세계무역센터 붕괴 현장에서 간이 레스토랑을 설치하여 4주간 24시간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부터 뉴욕 최초로 셰프의 테이스트 메뉴를 선보인 레스토랑과 베이커리와 마켓으로 이루어진 블레이 업스테어스와 레스토랑 다뉴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블레이는 배려심에서 창조적인 요리를 만든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인공 역경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다 와쿠다 테츠야를 소개합니다. 와쿠다 셰프는 21살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 호주에 가서 아르바이트로 레스토랑 접시 닦기를 시작한 것이 계기로 능력을 인정받아 주방장 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생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어를 배울 수 있었고 친구도 사귀었고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레스토랑 데츠야. 레스토랑을 성공으로 이끄는 3가지 요소. 레스토랑에서 영어를 배우다. 종합적인 요리 기술을 익히다. 요리에 관한 한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요리에 대한 정열을 담보로 새롭게 시작하다. 손님은 레스토랑의 거울이다. 세계화되는 레스토랑 비즈니스. 재료 본래의 맛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기본에 새로운 발상을 더하다. 모든 것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레스토랑을 성공으로 이끄는 3가지 요소란 기술과 재료, 그리고 손님이다. 이 3가지 요소가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면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레스토랑 평가가 좋아지고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 그가 주로 맡은 일은 접시 닦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와쿠다는 이 일에서도 그만의 기질을 발휘했다. 단순한 일일수록 일본인 특유의 섬세함과 철저한 준비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150성이나 되는 큰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바쁜 시간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접시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접시를 닦을 때 순서 없이 그저 막무가내로 닦는 것이 아니라 접시를 크기별로 나눈 뒤 테이블에 요리가 나가는 흐름을 보면서 이 시간대에는 큰 접시가 필요하겠군 하고 상황을 봐가며 접시를 닦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느끼는 요리를 만들려면 종합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맛 내는 법, 불 조절하는 법, 소스 만드는 법, 농도, 메뉴 구성하는 법, 미각의 강약과 그 흐름, 식사가 끝난 후의 만족감 등 모든 단계에서 뛰어난 기술과 센스를 갖추지 않으면 미식가들에게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젊은 요리사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꿈이 되지 않을까요? 요리에 재능만 있다면 국경을 초월해서 어디에서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리 세계에서는 서로 도우면서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몸담은 사람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더욱 활발히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을 보면 그 레스토랑이 어떤 곳인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손님이 곧 레스토랑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고급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레스토랑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현지 손님이다. 그렇기에 단골 손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레스토랑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모든 셰프들의 공통점은 단골 손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손님을 대하면 손님들 또한 당연히 레스토랑을 응원하게 된다. 그리고 레스토랑과 손님 사이에 이러한 인간관계가 구축되어야만 비로소 좋은 요리사가 배출될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료 본래의 맛을 심플하게 끌어내는 것이 제 요리의 목표입니다. 허브나 양념 등을 사용하되 어떻게 하면 재료 본래의 맛을 잘 살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죠. 한 접시 한 접시 에센스를 응축시켜서 결국 재료 본래의 맛을 직설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와쿠다는 일본의 음식 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먼저 책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테스트 요리를 통해 실험하는 등 재료를 철저히 연구한다. 각 나라의 요리는 역사 속에서 배양된 사고방식과 집약된 기술이 뒷받침할 때 탄생하므로 새로운 음식 재료를 사용할 때 그 배경이 되는 음식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일시적인 아이디어로만 끝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형태로 음식 재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굳이 그 재료를 넣지 않고도 레시피를 완성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고, 그 재료 덕분에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산초 하나를 넣음으로써 맛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니까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요리에는 놀라움을 주는 요소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놀라움과 함께 진정 맛있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레시피에 나오는 분량대로 만들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각각의 재료마다 맛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맛을 봐야 합니다. 요리 컨테스트에서 맛을 안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몇백 번 만들어 봤다 하더라도 맛보기는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맛을 보지 않으면 요리를 단순히 직업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다면 중간중간 반드시 맛을 봐야 합니다. 대개 열정이 없는 요리사들이 맛보는 과정을 무시하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기 돈을 내서라도 맛있는 것을 먹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레시피가 있으면 누구든지 어느 정도 만들 수는 있지만 맛에 대한 센스가 없으면 응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자신만의 오리지널 요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경험하면서 맛에 대한 센스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2009년에 번역한 미식의 테크놀로지에 소개된 6명의 셰프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레스토랑 호주의 데츠아이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알의, 오방에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